우리는 시장 경제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움직인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가끔 그 손이 보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묶여버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중동의 전운이 우리네 동네 주유소 가격표를 집어삼키려 하자 정부는 30년 동안 잠잠했던 금단의 상자를 열었습니다. 자유로운 가격 경쟁이 미덕이라던 어제의 논리는 오늘부터 유효하지 않습니다. 지갑 속 만원짜리 한 장의 가치가 기름 한 방울의 무게에 휘청이는 지금, 국가가 직접 선포한 가격의 한계선이 우리 삶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울지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히 기름값이 비싸진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알던 경제 질서가 잠시 멈춤 버튼을 누른 셈이기 때문입니다. 중동에서 날아온 화약 냄새가 바다를 건너 우리 집 앞 주유소의 노란 숫자들을 바꾸고 있습니다. 원유 가격이 오르면 공급망 전체가 뜨겁게 달궈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뚜껑을 닫지 않은 냄비 속 물이 끓어 넘치듯 유가는 통제 범위를 벗어나 수직 상승 중입니다. 출근길 발걸음이 무거워지는 건 기분 탓이 아닙니다. 이 열기를 식히지 못하면 물가라는 거대한 기계장치 전체가 과열되어 멈춰버릴지 모른다는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개인의 절약만으로 버틸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는 시점입니다. 정부는 결국 박물관 깊숙이 보관되어 있던 낡은 무기를 꺼냈습니다. 바로 석유 최고 가격제입니다. 1990년대 이후 자취를 감췄던 이 강력한 규제가 30년 만에 다시 부활한 것입니다. 이는 시장의 자율성을 최우선으로 여기던 시스템이 비상 상황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결과입니다. 평소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던 국가의 직접적인 가격 통제는 그만큼 현재의 경제 위기가 심각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먼지 쌓인 법전 속 문구들이 현실의 숫자가 되어 나타난 이 상황은 마치 전시 상황을 방불케 하는 묘한 긴장감을 자아냅니다. 정부가 설정한 방어선은 명확합니다. 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이 숫자는 단순히 계산된 평균치가 아니라 민생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기름을 넘길 때 이 금액을 넘지 못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시장의 흐름에 맡겼다면 이미 저 멀리 달아났을 숫자들을 국가라는 이름의 밧줄로 묶어둔 셈입니다. 이 인위적인 제동이 가격 상승의 관성을 얼마나 늦출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하지만 이 밧줄이 팽팽하게 당겨질수록 그 이면에서는 우리가 체감하지 못하는 또 다른 마찰음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격언은 여기서도 통용됩니다. 시장 가격보다 싸게 공급하면서 발생하는 정유사의 손실은 결국 나라의 곳간에서 채워지게 됩니다. 댐의 균열을 막기 위해 시멘트를 붓듯 국민의 세금이 가격 방어를 위한 비용으로 투입되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당장의 고통을 분담하는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나누어져야 할 사회적 비용이기도 합니다. 정유사의 손익계산서와 국가의 재정장부가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하면서 시장 논리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이 전면에 나섰습니다. 정유사는 잡았지만 전국의 수만 개 주유소를 일일이 통제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공개망신이라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가격을 과도하게 올리는 상위 30개 주유소의 명단을 공개하고 범부처 차원의 현장 조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영업을 강조하던 주유소들의 계산기 위로 국가의 날카로운 시선이 머물고 있습니다. 과태료와 영업정지라는 강력한 채찍이 공중에 들려있는 상황에서 소매점들은 숨가쁜 눈치 싸움에 돌입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감시체계가 과연 실제 소비자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가격이 억눌리면 물건이 숨는 것이 경제의 오랜 습성입니다. 더 비싸게 팔 수 있을 때까지 기름을 창고에 쌓아두는 매점 매석의 유혹이 고개를 들기 때문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정지업자들에게 작년 대비 90% 이상의 물량을
무조건 시장에 내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거부하면 징역형까지 감수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시장의 흐름을 억지로 틀어막다 보니 혹시라도 기름이 마르는 쇼티지 사태가 벌어질까 노심초사하며 퇴로를 차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름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상황, 혹은 팔기 싫어도 팔아야 하는 상황이 공존합니다. 아직 모든 카드가 테이블 위에 올라온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유류세 추가 인하라는 강력한 조커를 일단 소매 속에 감춰두었습니다. 이번 최고 가격제가 일종의 1차 방어막이라면 유류세 인하는 적진의 심장을 타격하는 핵심 전력입니다. 하지만 세수 부족이라는 양날의 검 때문에 정부는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솟는 결정적인 순간, 이 마지막 카드가 던져질 것입니다. 과연 그 타이밍이 언제일지, 그리고 그 파괴력이 폭등하는 물가를 잠재울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시장의 자율인가, 국가의 보호인가? 우리는 지금 시장의 효율성과 국가의 보호라는 두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현장에 서 있습니다. 30년 만의 가격 통제는 서민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따뜻한 배려일 수도, 혹은 시장 시스템의 기초를 흔드는 위험한 도박일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자유로운 가격이 위기 앞에서는 얼마나 취약한지 확인했다는 점입니다. 이 조치가 끝난 뒤 우리 경제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부의 개입이 일상이 되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드는 것일까요? 이 숫자들이 남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우리 모두의 몫으로 남겨져 있습니다.